어떤 사람들이 사장인지 아세요 혹시? 사장은 회사에서 안 뽑아주는 애들이 사장이 돼요. 근데 저 공부를 이렇게 잘 못해가지고 아무도 안 뽑아주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어떻게 하지? 사장이 돼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예요. 사장들을 보면 능력이 뛰어나면 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게, 그 능력이 뛰어나면 회사라는 펜들럼체에서 쏙쏙 대구 갑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성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국내 최고 잠재의식 훈련소 인니치의 메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강의를 하고 있는데, 혹시 온라인에서 저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을 한번 손을 한번. 오, 그러면 한 번도 못 보신 분들 한번 손을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엊그제 900명 들어왔어요, 줌에.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좀 하고 있고요. 오더는 영적인 관점에서 본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종교적인 얘기가 나올 텐데, 종교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영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알았죠? 참고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라서 기독교 얘기를 할 건데, 요즘에 저는 공부는 힌두교와 불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다 한 것 같아서 좀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영적 체험에 가장 많은 영향을, 이게 원래 이게 좀 울리나요? 원래 울려요? 하나 둘 듣기 괜찮아요? 나만 울리나? 자, 영향을 주는 훈련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DTS라는 훈련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DTS. 오, 조금 있긴 하네요. 이게 기독교에서는 최고 빡센 훈련 중에 하나예요. 6개월 동안 하고요. 3개월은 홍천 산골짜기에다 가다 놓고 핸드폰 뺏고 성경책만 줘요. 그래서 성경책이 되게 재밌어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3개월은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했고요. 두 번째가 단마코리아라는 데서 이제 한번 수행을 받아봤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단마. 진안에 있고요. 무료로 돼 있는데 나갈 때 돈을 내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두 개인데 두 개 얘기를 좀 해드려 보면, 자,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갔어요. DTS 훈련을 받으러. 여기가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킬리만자로 베이스인데 되게 가난한 베이스예요. 그래서 자꾸 식량이 떨어지고 막 그런 베이스인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마사이들족 갔는데, 이분이 신경규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저희를 이끌어 주셨던 선교사님입니다. 아직도 소통은 하고 있고요. 근데 이분이 저희 홍천팀의 그 전설로 내려오는 홍천팀 식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DTS가 홍천팀이 있고 제주팀이 있어요. 저희는 제주팀은 잘 안 쳐줘요. 거기 좀 약간 널널하게 하거든요. 홍천은 진짜 막 빡세게 하는데, 어쨌든 이분이 홍천팀이었는데 전설로 내려오는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더를 기도라고 보는데, 이제 이분의 와이프가 요분이에요. 요분인데 12살 연상입니다. 근데 이제 연상 간사님이 홍천에 있고 이분이 들어온 거예요, 신입으로. 딱 봐도 장난기 많아 보이죠. 엄청 까불까불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12살 누나한테 맨날 이러니까 누나가 아우 꺼져! 막 왜 이렇게 치대? 막 맨날 이랬대요. 근데 이제 이 누나가 이분 간사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분 간사님은, 하나님 저에게 백마탄 왕자님을 보내주세요. 이걸 정말 어렸을 때부터 백마탄 왕자님을 보내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무슨 페라리 같은 거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홍천 산골짜기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주님, 백마탄 왕자님, 형제님을 보내주십시오. 주변에 다 이상해요. 주님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있는데 마음에, 딸아, 오늘이다. 갑자기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대요. 주님, 오늘입니까? 오늘이다. 나가라.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 말고 나간 거예요. 너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홍천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 언덕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계속 보면서 이렇게 갔대요. 근데 아무도 안 올라오는데, 저 멀리서 거기 언덕이 계속 있어요. 저 멀리서 그 신경규 선교사님이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자매님! 하면서 오는데, 이 누나가 갑자기 무릎을 털썩 꿇습니다. 목마 있잖아요. 애들 목마. 그거 고장난 거. 그걸 타고 이 형제님이 되게 해맑게 웃으면서 자매님! 하면서 쫙, 야! 근데 이제 흰색 목마였대요. 그래서 이 앞에 탁 오니까 마음에 걔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저희 전설로 내려오는 적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훈련을 가면은 DTS에서는 어떤 훈련을 받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훈련을 받아요. 좀 이상하죠? 원래 일반인들은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기독교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막 전 장풍기도 쏘는 분 이런 분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쏘나 막 그런 분들 모셔서 이제 막 실험해 보거든요. 그런 빡센 곳이어서. 장풍기도 쏘는 거 보셨어요? 저랑 이제 서미듬 형이라고 지금 목사님이 됐는데, 서미듬 형이 난 절대 안 넘어갈 거야.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이제 밤에 해요. 밤에 불을 다 끄고 엄청 피곤해. 그럼 다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장풍 목사님 왔고, 장풍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의 불 받아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어질어질해요. 그러면 이렇게 눕는 거거든요. 그럼 누워서 자면 돼요. 되게 편해.
근데 믿음이 형만 계속 그러니까 목사님 와갖고 머리를 이러면 넘어져요. 저 어쨌든 근데 이제 저희가 DTS가 돈을 아예 안 가져가고 3개월 동안 주님이 먹이신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이 모여서 12명이 모여서 음성 듣기를 해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러면 어떤 사람은 이미지가, 어떤 사람은 음성이요, 어떤 사람은 단어가. 그래서 팀 리더가 그걸 조합해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매님이 하다 보면 당이 계속 떨어져요. 단 거를 못 먹으니까. 기도 제목을 말해봅시다 하는데 자매님이 베스킨 라빈스가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팀들이 이제 강원도로 갔어요, 이 팀이. 그래서 팀들이 무슨 베스킨 라빈스 지금 선교하러 왔는데 아유 자매님 그러면 끝나고 먹어요. 그래서 난 너무 먹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먹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믿었어. 그래서 자매님 계속 울면서 기도했어요. 베스킨 라빈스를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근데 이제 그때 수요 예배를 갔어요. 그 팀이 강원도의 어느 산골짜기에 가서 완전 산골짜기예요. 그러니까 그 팀이 가는 곳은 버스도 잘 안 오는 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즐겁게 막 율동하고 하나님 살아계셔요 막 이러고 이제 그 목사님이 둘 셋씩 이렇게 집에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이 어떤 권사님 할머니 완전 꼬부랑 할머니는 집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팀이 3명이 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밥 줘야지 하고 밥을 막 주는데 그 옛날 시골 반찬 있잖아요. 그 옛날 밥에다 그냥 나물 먹었대요. 먹고 그 할머니가 맞아 하더니 그 냉장고를, 그러니까 냉동실을 딱 열었는데 냉동실에 베스킨 라빈스가 권사님 저기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아들 내미가 사갖고 왔는데 까먹고 그냥 갔어. 그러니까 나 못 먹어. 이빨이 아파. 이래갖고 이제 그거를 울면서 먹었어요.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에 갔는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되게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제 가서 한 일주일 정도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웃으면서 팀 리더들 모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 팀 리더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팀 리더, 남자 팀 리더, 형제 팀 리더, 자매 팀 리더, 간사 2명. 그러니까 그렇게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기뻐합시다. 기뻐해요. 그래서 왜요? 누가 후원을 해주셨나요? 누가 우리도 모르게 돈을 주셨나요? 아니요.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예? 왜 기뻐해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 팀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합시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면은 아이들 먹을 것만 놔두고 다 금식이에요. 그래서 먹을 거 기도해 보셨어요? 아프리카에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음식이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딱 가서 선교사에 부르시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이거 한 다음에 불교 얘기도 할게요. 알았죠? 지금 기독교 얘기 아니에요. 알았죠? 좀 이런 방어 기제가 있어. 동구가 괜찮다고 하는데 좀 방어 기제가 있어요. 나도 불편해. 어디가 누가 하나님 어쩌고 하면 되게 불편해져요. 대전역에서 막 하나님 막 이러면 부킹 방법을 좀 바꿔야 되는데 약간 이런. 근데 어쨌든 선교사로 부르시면 받는 거는 딱 가서 첫날 먹는 음식에 따라서 맛있어 이러면 선교사로 부르심이 있는 거고요. 딱 먹으면 이거 못 먹겠는데? 이러면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딱 갔어요. 딱 가서 첫날 어떤 음식이 나오냐면 옥수수를 삶아요. 거기에 소금 간을 하면 콧물을 팔팔 끓여서 옥수수에 담궈놓은 맛이 나요. 진짜예요. 그러고 그 난 같은 걸 줘요. 밀가루 아무 맛도 안 나는 거. 그러고 홍차가 많고 설탕 그 수수가 많아서 홍차에 설탕을 엄청 많이 넣어줘요. 그래서 콧물 맛에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에 설탕 맛을 먹어요. 그래서 콧물 맛 옥수수를 딱 먹고 주님 전 아니군요. 주님 전 여기 있으니까 죄를 보내세요.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도를 하자고 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다 모입니다. 대강당에. 대강당에 모여서 모든 사역이 중지예요. 모든 사역 중지. 그래서 거기에 50명 정도가 모여요. 그래서 한 가지 기도를 합니다. 주님, 먹을 거를 주십시오. 근데 이거를 점심 때부터 기도를 하고 있다 보면은 의문이 올라와요. 선교사님한테 살짝 가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기도하지 말고 나가서 일을 좀 하면. 남자가 몇 명입니까, 이게? 왜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우리는 노동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사역을 하러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먹을 거 안 주면 나 한국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로 보는 거예요, 신호로. 그러니까 저는 그 전까지는 왜 신에게 기도하면 안 이루어주지? 내 기도가 잘못됐나? 근데 그게 아니라 신호로 보는 거예요. 이게 YM 선교사님들 그렇게 신호로 보더라고요. 깔끔해요, 그러면. 근데 기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됐습니다. 이제 슬슬 배가 고파져요. 근데 선교사님이 또 팀리더를 또 불러모였어요. 되게 웃으면서. 어머, 이 팀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그래서 들어왔습니까? 아니요. 더 기도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좀 절박해져요. 그래서 이제 진짜 주님 살아계시면 먹을 걸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좀 위험한데? 근데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누군가 후원을 한 거예요. 누군가가. 몰라요. 누가 후원했는지도. 그래서 돈이 들어와서 선교사님이 팀을 보내서 옥수수와 밀가루를 사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점심때 똑같은 옥수수죽과 똑같은 난으로 그 잔치가 열린 거예요. 50명이 다 같이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잔치 분위기예요.
대표님도 하루 굶어보고 먹으면 잔치스러워요. 그 콧물이 갑자기 맛있어져요. 그리고 뭐 되게 잔치스럽단 말이죠.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가 달라진 거지? 그러니까 진짜 맛없고 야 나 이거 못하겠어. 이게 하루 딱 굶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거 콧물 너무 맛있어요. 막 이러면서 이게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영적 체험을 좀 해봤습니다. 단마라는 데를 간 거는 이제 제가 2009년에 DTS를 했고요. 2019년에 단마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단마는 초기 불교 수행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좀 착각하고 있던 게 절에 가서 막 이게 불공을 드리는 분이 막 빌잖아요. 난 그게 수행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붓다, 붓다 부처님이 가르쳐준 가르침은 고타마 시타르타 고타마 시타르타가 가르쳐진 그 가르침은 초기 불교 수행법인데 아나빠나와 윗바사나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나빠나는 호흡에 의식을 두는 거고요. 윗바사나는 감각에 의식을 두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딱 하면 무건이에요. 무건 수행. 그래서 모든 핸드폰과 전자기기를 반납, 종이도 안 돼요. 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독방을 줘요. 그리고 눈도 마주치지 말라고 해요. 눈 마주치면 에너지 뺏긴다고. 다 이렇게 땅만 보고 다녀요. 이렇게. 이렇게 밥 먹을 때도 등 보고 먹어요. 이렇게 먹고 하루 종일 명상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3일 동안은 아나빠나를 시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3일 동안 앉아서 제 콧구멍을 관찰해봤어요. 그럼 뭐를 느낄 수 있냐면 3일째 숨이 콧구멍 2개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에서 나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게 다요. 이게 톡 튀어요. 그리고 나가는 숨은 따뜻하고 들이마시는 숨은 차갑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좌절을 엄청 많이 해요. 너무 쉽죠, 대표님들. 콧구멍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참 하고 있다 보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자, 다시 콧구멍. 나 그거 했으면 안 되는데. 아니야, 콧구멍. 치킨 먹고 싶어. 계속 이래요. 막 그 좌절을 엄청 많이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윗바사나 배울 때부터는 강한 정신력이라고 해서 아나빠나까지는 좀 움직여도 뭐라고 안 해요. 법사님이 앞에 딱 있거든요. 근데 윗바사나 할 때부터는 움직이지 말라고 해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잖아요. 한쪽이 부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질의응답 시간 때 법사님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법사님이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고통을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움 지금 가렵죠 막 이런데 간접잖아. 가려움을 이렇게 긁어버리잖아요. 근데 가려움을 가만히 지켜보면은 이제 윗바사나 할 때 여기서부터 관찰하는 거예요. 한 이쯤 내려가면 여기가 되게 가려워요. 이거 긁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게 점점 가려워져요. 점점. 그래서 가려워 미치겠어. 이러다 진짜 미치는 거 아니야? 막 미치겠어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되면은 그게 탁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가려움이 쭉 올라가다 그 극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딱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몇 번 보면은 모든 게 일어났다 사라지는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고통도 너무 아파요. 이 다리가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 다 그러고 있어요. 80이 너무 아파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되면 이 고통이 무통이 돼요. 무통.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신호를 안 주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이만큼이 없어요. 그럼 이제 거기를 관찰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나? 이쯤 뭐가 있어. 왜 뭐가 있어? 막 이렇게 관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배운 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질의응답 시간 때 법사님한테 생각이 자꾸 날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그냥 인지하고 다시 감각에 감찰하십시오. 아니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그때는 못 깨달았어요. 근데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은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동의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무거우면 발걸음도 무거워지는데 마음이 무거운 거는 생각의 영역입니다. 맞죠? 근데 되게 재미있게도 대표님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지금 이 순간은 매우 안전하고 매우 완벽한 순간입니다. 근데 이 순간 가스불 껐나? 이런 순간부터 이제 안 안전해져요. 그리고 끝나고 뭐 먹지? 이런 일부터 막 걱정 염려. 카드값 내야 되는데 이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늘 안전하다는 거죠. 근데 세도나 메소드의 레스터 레븐슨이라는 분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되게 도움이 돼요. 저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염려와 고통은 다 있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통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걱정, 염려, 근심이 내 마음에 딱 들 때가 있죠. 그럼 그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 고통을 환영하는가? Yes, No. No도 괜찮아요. 이건 뭐냐면 그 내 고통을 의식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고 고통을 한번 맛보세요. 음미. 이게 고통의 맛이야. 위스키. 18년산? 너무 좋아. 이런 느낌으로. 그럼 Yes, No를 하면 인식에 올라오기 때문에 다 괜찮은 거예요. Yes, No는 그냥 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를 나는 이 걱정을 환영하는가? Yes, No. 아니, 난 싫어. 이래도 되고요. 난 환영해. 이래도 돼요. 자, 나는 이 고통을 놓아버리기를 원하는가? Yes, No.
예스죠. 노 할 수는 없잖아요. 아, 난 신랑 고통이 너무 좋아. 나 계속, 계속 고통스럽고 싶다고. 막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스잖아요. 그러면 언제 이 고통을 놓아버릴 것인가? 내일 놓을까? 내일 모레 놓을까? 한 달 뒤에 놓을까? 아니면 지금 놓을까? 지금. 그리고 지금 놓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장난 같았는데 생각해보면 고통은 생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생각으로밖에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쵸? 이거를 하면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했어요. 엄마가 계속 그런데 걱정되면 어떡해? 그러면 엄마 다시 1번. 자, 난 다시 걱정되는 이 걱정을 환영할 수 있는가? 나는 이 걱정을 놓아주기를 원하는가? 언제 놓아줄까? 지금. 이거 계속 무한반복 하는 겁니다. 그럼 옅어져요. 옅어져.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관조가 돼요. 아,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염려하고 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제 삶의 체험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강의를 했던 사람이고요.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방송도 다 나갔어요. KBS, MBC, SBS, 한국경제TV, 아리랑TV에 다 나갔는데 한 번도 본 적 없죠. 원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해봤습니다. MBC에서 나온 건데 제가 이제 카페를 해요. 원래 카페를 하고 있고 비가 막 오는 거예요. 대전의 한 주택가에 있는 동네 근데 이 특집이 뭐였냐면 작지만 강한 가게라고 해가지고 대전에 작지만 강한 가게들을 이제 뭐랄까 MBC에서 취재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온다고 해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작지만 강한 가게 했는데 아무도 없어 봐. 민망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카페가 13평짜리 카페고 저는 요즘에 출근 안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들이 다 하고 있고 여기에요. 걱정하면서 평평한 카페죠. 이 카페고 사람 진짜 많아요. 이 동네 사람들이 여기다 모였나봐요. 제가 다 모았어요. 원래 방송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모아서 하는 거예요.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독서 모임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독서 모임을 해고 왔고 토요일 아침 7시에 합니다. 아침 7시부터 지금 13년째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있죠. 벌써 100주가 넘었다는데요. 커피향으로 가득한 공간과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이곳은 사람과 책과 문화가 만나는 카페 그 이상의 공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는데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게 이제 저희 슬로건이었어요. 모두가 책을 쓰는 그날까지 오더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독서모임 처음 시작했을 때 누나들 이제 우리는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일주일에 한 권 책을 읽어? 우리 한 달에 한 권 혹은 1년에 한 권밖에 안 읽어. 똑같아요 누나. 어차피 그냥 읽읍시다 해서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동네 작은 카페에 이때 책 나오기도 전이었어요. 한 20명이 모여서 시간이 지나서 다 작가가 돼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나들은 다 작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민이 너무 큰 꿈을 꾼다 막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엄청 많이 코로나 때도 계속 했어요. 쭉 하고 오늘도 하고 왔어요. 오늘 이제 오더 저자특강을 독서 모임에서도 하고 저희가 오늘 593주 차였는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코로나 전에는 1년에 4명씩 작가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이 작은 데에다 막 30명 우겨놓고 강의하고 막 이랬는데 그때 유레카 NLP라는 책의 작가님이 오십니다. 강봉구라고. 여기 있죠, 여기. 강봉구가 2017년도에 이제 서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돼갖고 이제 이때 NLP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홀딱 빠져가지고 이거를 더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220만 원이래요. 그리고 이제 그때 같이 홀딱 빠졌던 사람들 12명이 갔어요. 2,600만 원 정도 쓰고 온 거죠. 그 중에 저만 또 홀딱 빠져서 더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30만 원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또 330 배웠잖아요. 저는 그렇게 550을 배웠고요. 그때도 이렇게 저희가 토크쇼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NLP가 이제 저희의 기반이 됩니다. NLP는 아까 말했듯이 언어로 프로그램이 된 건데, 자, 첫사랑. 제가 이렇게 말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가냐면, 첫사랑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고요. 첫사랑의 단어가 가진 뜻을 떠올려요. 그 다음에 관련돼서 체험한 경험들이 쫙 올라와요. 그 오빠 잘 지내나? 아, 오빠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아, 얘 말고 오빠랑 결혼했어야 돼. 막 이게 쫙 올라온단 말이죠. 그리고 관련 경험과 느꼈던 감정이 자동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NLP인데, 좀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언어 형태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더에서는 영혼 6 중에 혼이 이 영역입니다. 자, 이 언어를 바꾸는 순간 모든 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500명이 넘는 분들이 이제 이 언어를 바뀌기 위해서 계속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혹시 챌린지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책을 쓰는 그날까지를 해보니까 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7명의 저자와 9권의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돈 벌 수 있는 아이템이 내 안에 있는데, 이제 제가 이거를 느낀 게 독서 모임을 돈으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독서 모임은 한 달에 15,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매주 한 잔씩 드려요. 남은 돈은 다 간식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이건 수익형 독서 모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도 독서 모임으로 돈 같은 거 버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저널링이라는 걸 계속 하다가, 그러니까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어떻게 벌었지? 이러면 이제 어떻게 벌었지? 하면 이게 막 떠올라요. 어떻게 벌었지? 그래서 이제 이 돈으로 만드는 방법인데, 자, 1단계가 대표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큰 돈이 되려면 이건 돈이 안 돼. 그걸 내려놔야 돼요. 제한신념을 내려놔야 아이디어가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걸로, 그러니까 대표님이 하고 있는 일로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저널링, 계속 고민하는 거죠. 한 가지 생각만 계속 하다 보면은 방법이 어느 날 탁 떠올라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년 동안 독서 강의를 하자. 마케팅에 대한 책들로. 그래갖고 1년 동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고 사람들을 모으고요. 285만 원에 1년치 과정을 엽니다. 그때 385만 원짜리로. 그리고 강봉우 작가님이랑 같이 혜택을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을 넣어서 팔았습니다. 하루 팔고 얼마를 벌었냐면 그때 2억 8천만 원 하루에 벌었어요. 독서 모임으로.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전에도 제가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전에도 이런 능력과 스펙과 그 모든 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돈이 안 돼라고 생각하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찾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한신념을 내려놓으면은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오더라는 거는 주문하는 건데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뭔가를 계속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원하는 현실을 어떻게 창조할 수 있냐? 간단합니다. 먼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현실이 내가 창조했다는 거를 인식하셔야 돼요. 이게 국가가 이래서 안 돼, 뭐가 안 돼서 안 돼, 이게 아니라 모든 거는 나의 생각 속에서 창조되고 있구나. 이걸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고백이 아니라 원하고 바라는 걸 고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상태에 들어간 다음에 그 존재가 되면 돼요. 자, 이걸 좀 보면은, 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오더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이거 교환 드릴 거예요. 알았죠? 창세기 나온 오더인데, 혹시 이거 들어보셨죠?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대요. 자, 근데, 뭐, 이거는 창조론이냐, 아니면 빅뱅이냐,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명령어라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대요. 근데 요 중간에 시간 지연이 생기는데, 저희 인간계에서는 이 시간 지연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게 내가 오더를 내렸다는 걸 까먹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과 감정이 오던데 현실 창조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창조되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신이, 빛이라는 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 빛이라는 걸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떤 현실이 그대로 창조된다고 하면 어떤 현실이 창조되냐면, 빛이라는 게 창조되는 게 아니라 빛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창조되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죠? 자, 살을 빼고 싶다. 그럼 이거는 되게 긍정어처럼 보이잖아요. 나는 오늘 반드시 살을 빼겠어. 그러면 머릿속에 살만 있죠. 코끼리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살이 있어야만 해요. 살이 없는데 살을 뺄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건강해. 나는 건강한 바디를 가졌어.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살을 빼고 싶어. 이렇게 간다는 거죠.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부자가 되고 싶어지는 상황만 계속 창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부자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결핍 상태의 오더와 풍요 상태의 오더인데 이제 제가 결핍 상태의 오더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8살에 결혼을 했어요. 무자본으로. 이제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요. 어쨌든 결혼하고 나서 알바를 하게 되는데 왜 알바를 하게 됐냐면 저는 꿈이 작가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결혼할 때 와이프한테 그때 저희 와이프가 HP에 다녔습니다. HP 휴레패커드 거기 대리님이셨어요. 월급은 180만 원 정도 받고 있었고 저는 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200만 원 정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첫날 밤에 와이프의 손을 잡고 저의 꿈을 말해줬어요. 여보, 내 꿈은 작가가 되는 거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도서관에 한 1년 정도 다니고 1000권의 책을 읽으면 책을 한 권 낼 수 있을 것 같아. 전 그때 책 내면 인생이 다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래서 나는 1년 동안 나에게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 와이프가 돈은 당신이 벌고 있잖아. 야, 우리가 둘이서 그냥 먹을 것만 먹고 하면 180만 원 충분하지. 우리가 이거 언제 이렇게 벌어서 부자가 되겠어. 내가 빨리 책을 읽고 빨리 부자가 될게. 그래서 그때는 와이프가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승낙을 해줬어요.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오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이제 도서관에 가기 시작합니다. 되게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1년 동안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3일째까지는 행복했어요. 3일째까지는. 4일째부터 결핍의 오더가 엄청 벌어집니다. 이걸 읽는다고 뭐가 될까? 뭐를 읽어야 되지? 이걸 한다고 되나?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확신인데 그때는 결핍인 상태죠.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 와이프가 이렇게 생긴 걸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2줄 가 있는 거.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언제 생겼냐면은 신혼여행 때 생겼는데 그때 와이프가 그때 안전하다 해갖고 진짜 안전한 줄 알고 저희가 안전하게 했는데 이제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생기니까 제가 선택지가 이거 계속 내가 백수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가 그러면은 새벽에 일을 하고
원래 우유 배달 같은 거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책을 읽자 해서 새벽에 알바 천국을 찾아가 보니까 대전역에서 바리스타를 국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면접을 봤습니다. 28살에. 면접을 보고 나서 합격이 됐어요. 제 위로 5명의 바리스타가 있었습니다. 다 어린 친구들이. 근데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3개월이 지나서 얘네가 다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다 그래서 제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보니까 점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점장이 돼서 이제 그렇게 그 2개의 지점을 점장으로 이제 그거를 관리하면서 2년 동안 이제 거기도 일하고 개인숍도 일하고 백화점에서 일하고 이러면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30살이 됐습니다. 30살이 되니까 이제 카페를 창업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저를 안 써주는 거죠. 나이가 많아서. 근데 그때 제 통장에 딱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계속 난 돈이 없어. 난 돈이 없어. 난 돈이 없어. 계속 이러는 거예요. 계속 500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결핍 에너지를 엄청 뿜다가 어느 날 그래도 창업을 하자. 그래서 대출을 엄청 받고 와이프도 2천만 원, 제가 1,500만 원. 그리고 동업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핍의 씨앗이 결핍의 열매를 맺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여기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 3천만 원. 그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짜리예요. 근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게 평당 150이거든요. 카페가 2,800, 3,000, 3,2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래서 너무 비싸다. 너 좀 싼데 해주세요. 저희 돈이 없어요. 이러니까 서울에서 어떤 분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딱 만나자마자 그 느낌 아시죠? 쎄한 느낌. 딱 만났을 때 느낌이 쎄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들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에 해주길 원합니까? 그래서 1,000만 원에 됩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내가 하던 사업이 지금 잘 안 돼서 그거 못하게 돼서 이때부터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못하게 돼서 1,000만 원 주면은 800만 원 자재비하고 200만 원만 내가 인건비로 이거 2주일이면 끝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만 원을 계약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철거를 한 거예요.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비 오는 날 저한테 순댓국을 먹자고 해서 순댓국을 먹으러 갔는데 사장님 자재를 사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해서 800 나머지 다 입금하면 빨리 하시죠. 그래서 제가 덜컥 800을 입금을 했어요. 그러고 다음날부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첫 사기인가? 첫사랑? 첫 사기. 너무 근데 이렇게만 하고 갔어요. 이분이 갔는데 목수 사장님들이 그 공사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목수 인건비가 가장 비싸거든요. 전기랑 목수가. 그래서 가서 제가 사장님 왜 일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재비 입금해줘야 하지. 이거 그 인테리어 사장 도망간 것 같던데 이거 조 사장이 해줄 건가? 그래서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거 내주고 이것저것 내주고 제가 이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되게 똥손이고 이런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제 가장 친한 친구고 친한 형인데 이게 여름휴가 반납하고 도와주러 온 거예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돈 다 넣었으니까. 그래서 막 일하다 보면 점심때가 되면은 일하다가 배고픈 사람이 먼저 말해요. 형이 야 점심 안 먹냐? 막 형 난 돈이 없어. 점심 내가 사야 되는 거야? 저녁 때 친구가 설마 저녁은 내가 사야 돼? 뭐 이렇게 되면서 근데 이제 이게 결핍의 씨앗을 맺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저희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칠하려고 이 페인트를 맡기면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맡기면. 그래서 우리가 다 군대 나온 애들이고 우리 페인트질 할 수 있다. 그래서 재료를 샀어요. 재료를 사고 우리가 막 엄청 놀라로 막 빠바박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제가 다 완성을 하고 나서 2명한테 내가 언젠가 이 빚을 갚겠다. 우리 사진 찍자. 그럼 사진을 찍은 거예요. 딱 찍었는데 사진을 딱 되게 흐뭇하게 딱 찍었는데 옆에서 갑자기 어떤 그 아주머니가 딱 나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장이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접니다. 사장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옆에가 미용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불이 켜졌을 때 안 보였는데 이게 민트 색깔이라서 불을 끄니까 이게 다 튀긴 거예요. 이렇게 원래 이거를 이렇게 뭐를 씌워야 된대요. 비닐을. 근데 우리 그런 지식이 없었죠. 열심히 막 30만 원 아꼈다 막 이러는데 이거 갈아놓으라고 해서 50만 원 나갔어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다 계산을 해봤거든요. 이 3천만 원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되게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냥 업체에 맡겼으면 나는 가만히 있고 업체들이 다 해줬을 텐데. 그리고 그때도 이제 자각을 못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러고 이제 창업을 했는데 겨울이 되면 반토막이 납니다. 장사라는 게. 안 나와요. 겨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돈이 없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돈이 없다 이러고 있다가 이제 겨울이 되니까 너무 한가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다시 또 알바 천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알바 천국을 찾아보니까 이때만 해도 카페를 10시에 열어서 10시까지 한 거예요. 12시간. 너무 힘들어서 일요일 날은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목사 아들이 해갖고 일요일은 쉰대. 배가 불렀어. 너무 힘들어서 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겨울이 돼서 와이프는 출산휴가 가서 일을 못하고 애는 젖을 먹고 있고
저만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80만 원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또 알바 천국을 찾아봤습니다. 10시에 출근하니까 그 새벽에 일하는 거 또 우유 배달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도시락 업체가 있더라고요. 5시부터 8시까지 도시락을 담으면 하루에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하루에 10,000원. 이거 이렇게 6찬을 담거든요. 하루에 10,000원. 3시간 동안 일하고 10,000원을 준다고 해서 좋다고 여기 가서 겨울 내내 이걸 담았습니다. 담고 나서 한 달 월급 받아보니까 25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근데 이제 그걸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결핍에 빠져 있으니까 빨리 돈을 벌어야 돼. 빨리 돈을 벌어야 돼. 계속 난 돈이 없어. 난 돈이 없어.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교통비를 아끼려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대전 천을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이걸 다 담고 어느 날 봄 딱 이때쯤이었어요. 벚꽃 피고 이제 유채꽃 피고 이때쯤에 3월 말인데 다 담고 나가려고 딱 보니까 비가 확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고민을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갈까? 택시를 타고 갈까? 근데 택시를 타고 가면 갔다가 오면 오늘 일한 거 내일 일한 거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거잖아. 내가 지금 3시간 동안 반찬을 담았는데 택시 타고 가면은 없어져. 내일 택시 타고 와서 다시 반찬을 담아.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갔습니다. 그 중간쯤 가니까 비가 너무 많이 맞으니까 몸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덜덜덜 떨면서 너무 추워 너무 추웠는데 안경 쓰고 있어갖고 안 보이는 거야 앞까지. 근데 제가 이런 경우를 처음 봤는데 중간쯤 가는데 비가 원래 비가 툭툭툭툭 이렇게 끊기잖아요. 어떻게 끊기나 비가 쫙빡 이렇게 끊겼어요. 쫙 가다가 빡 그리고 갑자기 햇빛이 빰. 그래서 제가 막 가다가 빰. 근데 그때 뭔가 영적 자각이 제가 한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전에 제가 DTS를 갔다 왔잖아요. 그거 다 까먹고 제 마음에 뭐 하고 있냐. 너희 아버지가 너 먹을 거 다 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만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결핍에 빠져 있구나. 자각을 했어요. 결핍이라는 걸 자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다 하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자전거에서 가만히. 그러니까 울면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꿈은 다 이루어졌어요. 알바 때 그렇게 우리 카페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내 카페만 너무 좋겠다. 와, 씨, 하나님도 못할 거야. 8천만 원 없잖아, 하나님. 하나님 보증금 낼 수도 없잖아, 씨. 막 이러면서. 근데 카페가 생겼잖아요. 근데 결핍에 빠져서 남의 집에서 도시락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간단한 아이디어가 저한테 떠올랐어요. 어떤 아이디어였냐면, 남의 집에서 일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일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5시에 그냥 카페에 가자. 5시에 가서 10시까지 팔면 10,000원은 더 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못했냐면 동업이어서 동업자 누나가 불편해할까봐 1번. 2번. 내가 이렇게 5시간 더 일하면 반 나눠야 되잖아요. 그거 아까워서. 근데 그런 거 둘째 치고 우리 집에서 일하자. 차라리. 단골을 만들자. 그래서 이날부터 일어나는 시간에 갔어요. 5시 일하면 5시, 6시 일하면 6시, 4시 일하면 4시. 그러니까 뭐를 느꼈냐면 엄마들이 8시 반에서 10시까지만 시간이 딱 남더라고요. 유치원 애들 보내고 다 이렇게 서성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서성. 그래갖고 문을 딱 열으니까 엄마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여기 맨날 문 닫아있어. 너무 싫었는데 막 이러면서 막 커피를 막 먹어. 매출이 점심만큼 나는 거예요. 그러고 뭐를 자각했냐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풍요. 나는 카페가 있고 나는 몸이 있고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졌어. 나는 지금 여기서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완전 다른 생각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돈이 없어 하고 도시락 막 담고 있다가 생각보니까 우리 카페가 있었네? 그러니까 이미 나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막 찾아오는데 어떤 아이디어였냐면 쿠폰북을 보다가 제가 정말 아이디어였어요. 어느 카페에 갔습니다. 쿠폰북을 주시더라고요. 혹시 받아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쿠폰북, 커피 쿠폰. 안 받아보신 분들은 커피 안 드십니까? 커피를 좀 먹어야 사장들도 먹고 사는데 이걸 10번까지 찍잖아요. 10번을 찍어서 혹시 음료를 먹어봤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런 분들이랑 사업해야 돼요. 독한 분들. 내가 반드시 10번을 내가 8번 남았어. 말했지. 내가 8번. 야, 이제 한 번 남았어요. 탁 찍은 성취감. 예. 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골을 알아봐야 되는데 10번을 찍고 나니까 똑같은 쿠폰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장님은 내가 여기에 첫 번째 온 건지 11번째 온 건지 101번째 온 건지 모르잖아요. 그럼 장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평생 쿠폰을 하나 만들자. 이제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250잔을 만들었어요. 앞뒤로. 혹시 나는 한 카페에서 250번을 간 적이 있다 한번. 있으면 대전으로 좀 모시려고. 자이 아파트라고 되게 괜찮거든요. 살기가. 딱 만들어서 평생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아이디어로. 그래서 와 완전 대박. 이제 우리가 단골 알아볼 수 있어. 우리 알바도 단골 알아볼 수 있어. 막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찍어서 막 음료 쿠폰 이렇게 줬어요. 이것도 원래 이 얘기가 많은데 처음에 이거 주다가 이거 막 이런 걸로 하고 나중에 마케팅 공부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상품이 사장 얼굴이라고 해갖고 제 얼굴을 빵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누나들이 다 되게 큰 클레임을 걸었어요. 우리 남편 사진도 안 갖고 다니는데. 근데 이제
이거 주다 보니까 요즘 오니까 이 누나가 이게 이제 이만큼 온 거예요. 223잔을 먹은 거예요. 이 누나가 여기 오면서 저한테 사장님, 예, 이거 다 먹으면 예, 뭐 줘요? 제가 속으로 이번째 음료 쿠폰 계속 줬는데 그래서 뭘 드려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뭘 줘야죠.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뭘 드려야죠?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 명예의 전당이라는 거 주자. 명예의 전당 딱 만들었어. 그러니까 누나들이 그게 뭐예요 사장님? 그래서 누나 궁금해요? 네, 그럼 들어오세요. 그래서 처음 들어온 분이 정은선이라는 누나인데 누나 딱 들어와서 제가 첫날 그랬습니다. 누나한테 가서 누나 이제부터 명예의 전당입니다. 사장님 뭐가 좋아요? 누나, 명예의 전당은 명예가 있습니다. 예? 딴 건 가나다 순이고 이제 1번이에요. 누나의 딸이 와도 1번, 손녀가 와도 1번.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나가 멋지네요. 그러다가 이제 쭉 먹다가 사람이 되게 신기한 게 500잔까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1000잔쯤 오니까 이번에 어금니를 꽉 깨물고 사장님 1000잔 먹으면 뭐 줘요? 근데 이때 명예 준다고 하면 명치를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했어요. 주님 또 뭘 줘야 되죠? 뭘 줘야 되지 하다가 퍼뜩 이게 1000잔을 먹으려면 월화수목금 3년을 와야 돼요. 매일. 그러면 1000잔이 돼요. 패밀리가 됩니다. 패밀리. 스몰 토크로 그 남편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 이 사람들이 그 카페 사장을 NPC로 알거든요. 그 가만히 있다 막 얘기를 하면 막 들리잖아요. 내가 또 귀를 막고 있을 수는 없잖아. 막 얘기하면 그래서 게임에 다 카페 사장 바텐더들이 NPC들이 정보 주는 거예요. 정보 엄청 많이 알고 있어요. 삼성동. 어쨌든 이제 1000잔쯤에서 그래 우린 패밀리다. 해갖고 제가 노열 패밀리. 처음에 아이디어가 이거였습니다. 기하께서는 카페 허밍의 노열 패밀리로서 발전과 운영에 크게 공헌하여 이 패를 담아 드립니다. 이렇게 9개까지 나갔거든요. 9개까지. 이거 진짜 좋아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10번째 누나가 저한테 살며시 오더니 사장님, 예, 나 이제 곧 노열 패밀리야.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폐 줄 거야? 그래서 폐 드리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폐 줄 거냐고. 그래서 드려야죠. 그러니까 그거 안 돼. 그거 이름 써 있어갖고 버리지도 못해. 그 예쁜 쓰레기 그거 어디다 써?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객님 말씀에 따라서 이제 명예의 전당은 5번째 아메리카노 쿠폰, 그다음에 노열 패밀리는 5번째 음료 쿠폰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5번째씩.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단골을 모아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250잔 드신 분들이 258명, 1000잔 이상 드신 분들이 42명, 가장 많이 드신 분이 3,400잔 이렇게 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막 여러 가지 실험을 다 해봤어요.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장사라는 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책으로 이제 묶여졌어요. 그게 책으로 묶여지고 또 이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걸 책을 내다 보니까 커피앤티에서 컬럼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 컬럼을 쓰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책에서 봤던 분들,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그다음 막 커피 장인분들이랑 같이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하면 다 되네? 약간 이런 걸 경험하게 되죠. 그러다가 클래스 U에도 이제 런칭하게 되면서 이제부터 제가 온라인에 넘어오게 됩니다. 클래스 U에 런칭하게 되면서 이제 처음엔 동업으로 14시간 정도를 일하고 첫 80만 원 가져왔어요. 대출 받.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한 1억 원 팔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은 VOD를 파는데 1억 원이 들어오는구나. 이게 전 완전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그 전에 저는요 커피를 내려서 막 이렇게 2억을 번다면 연매출 2억 5명이서 막 이게 2억인데 이것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1억이 들어오면 뭐야 이상하다 막 이렇게 1억을 다 주는 건 아니고 30% 줘요. 30%. 그래서 마케팅 온라인 들어가 보니까 상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희한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1억 2천, 막 2억 이렇게 벌기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저랑 강범구 작가는 1000억을 벌었다를 지금 3년 반째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미친놈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범구 작가를 잘 안 친했을 때 이제 강의 서먹서먹 하잖아요. 저는 누나들이랑은 잘 친해질 수 있는데 그 남자들이랑 잘 못 친해져요. 되게 서먹서먹 하단 말이에요. 근데 둘이서 찜질방을 하게 됐어요. 찜질방 되게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잤어요. 같이 자고 일어났는데 범구가 딱 일어나더니 너무 좋다 성민아. 너무 좋아요 작가님. 그래서 예. 이 찜질방 제 거예요. 그 제가 너무 진지하게 말해서 잠깐만 진짜인가? 왜 그럴싸해. 잠깐만. 왠지 그 자신만만하고 그때 막 여자들 데리고 다녔거든요. 강사들 4명 데리고 다녔어 범구가. 뒤로 쭈르륵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싸해. 그래서 진짜요? 진짜 대표님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제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무슨 스님 말하듯이 저거 봐요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뭐야 미친놈이구나. 그래서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날 이 정도 미쳤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저희가 그 저널링을 이제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걸 강봉 작가가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패드릭 그로브라고 그 말레이시아 사업가인데 무이푼으로 5천억을 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맨날 나는 5,000원 어떻게 벌을까를 일주일에 1시간씩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봉구 작가가 저한테 우리는 하루에 매일 해보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둘이서 해보자 해갖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인니치가 무자본으로 설립된 회사예요. 저희는 챌린지로 만들어진 회사거든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 할 때 말도 안 돼. 이게 바로 올라와요. 그리고 제한신념들 난 1,000억 원을 벌었다. 아유 말도 안 돼. 무슨 1,000억 원이야. 야 1,000억 원이면은 야 말이 되냐 이런 거. 두 번째 나는 1,000억 원 벌었다. 1,000억 원만큼은 필요 없어. 야 100억도 많어. 막 난 1,000억 원을 벌었다. 아 말도 이걸 근데 이게 한 3개월 6개월쯤 되잖아요. 그럼 슬슬 이 6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럴지도 약간 이렇게 이게 넘어와요. 그러다 어느 날 덜컥 믿어져요. 될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1,000억 원은 저희에게 있어서 화두입니다. 화두. 그러니까 화두는 뭐냐면 선 명상하듯이 1,000억 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화두는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선 명상하시는 분이 스승님들이 제자에게 화두를 내려줍니다. 그럼 그것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스승님, 부처는 무엇입니까? 부처는 이빨에 난 털이다. 예? 이제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가 왜 이빨에 난 털이지? 왜 이빨에 난 털이지? 그럼 다음 제자가 갑니다. 스승님, 부처는 뭡니까? 부처는 똥 묻은 막대기다. 예? 이빨에 난 털이라면서요. 아니, 걔는 그거고, 너는 이거요. 그럼, 왜 똥 묻은 막대기지? 그럼 이제 다음 제자가, 스승님, 부처가 뭡니까? 뭐, 빗자루 팍! 아무 일도 없어요. 뭐야? 나 왜 맞았지?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그거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어느 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1,000억도 사실 깨달음의 영역인 거죠.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1억, 2억이 너무 작게 보여요. 이게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2억을 벌 아이디어를 찾아오더라고요. 이걸 저희가 경험해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이게 돈 벌어서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계속 저희 삶에 실험해보고 실험 결과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실험해보고 되나? 그리고 그 결과를 한번 보고 약간 이런 걸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좀 했고요. 자, 40분이야. 이제부터 이제 고민을 해야 돼. 뭐를 해야 될까? 자, 사장 얘기는 하고 사장 얘기까지만 하고 가면 될 것 같아. 어쨌든 제가 이제 사장이 됐는데 어떤 사람들이 사장인지 아세요 혹시? 사장은 회사에서 안 뽑아주는 애들이 사장이 돼요. 생각해 보셨어요? 내 친구 중에 정말 공부 잘하고 스펙 뛰어난 애가 있어요. 걔가 서울시립대 갔단 말이에요. 지금 CJ 팀장이에요. 그 대기업 다녀요. 연봉 막 2억, 이렇게 3억 받고. 그리고 걔보다 공부 조금 더 못했던 애들은 다 회사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공부 조금 더 잘하는 애들은 병원 다니고 있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저 공부를 이렇게 잘 못해가지고 아무도 안 뽑아주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어떻게 하지? 사장이 돼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예요. 사장들을 보면 능력이 뛰어나면 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게 그 능력이 뛰어나면 회사라는 펜들럼체에서 쏙쏙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때 그 유혹의 그 어깨뽕 막 나 아반떼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면 다 나 백수인데 막 이렇게. 그래서 사장이 되는 건데 이 세상의 사장을 한번 다 보고 공통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장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알았죠? 그냥 사장이라는 거. 제가 사장이라서 이 예시 이렇게 못 드는데 사장을 쭉 놓고 공통점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이 사장의 공통점이 뭘까? 사장의 공통점은 어느 날 사장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돈이 많다고 사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맞죠? 돈이 없다고 사장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예 무일푼인데 사장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자, 재능이 있다고 사장이 되거나 재능이 없다고 사장이 안 되거나 이것도 아니죠. 성별도 아니죠. 스펙도 아니죠. 다 빼면 뭐냐면 어느 날 난 사장이 될 거야 라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 사장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 의도를 가져야만 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을 조금 더 들어가 봤어요. 부자는 뭐지? 부자는요, 부자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 부자가 되게 많은데, 재능이 많은 부자가 있고요, 재능이 아예 없는 부자가 있고요, 인품이 좋은 부자가 있고요, 인품이 정말 더러운 부자도 있어요. 그쵸? 스펙이 좋은 부자가 있고, 스펙이 없는 부자가 있습니다. 다 빼면 부자가 될 거라는 의도만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 의도는 언제부터 가질 수 있냐면, 어느 날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빚이 3억이에요. 아니면 내가 빚이 10억이에요. 그 10억 빚을 지는 어느 날, 난 부자가 될 거야. 난 이렇게 못 살겠어. 라고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제가 책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3번째 책인데, 첫 번째 책 쓸 때가 조금 오도하기가 빡빡했어요. 왜냐면, 그때 저의 스펙을 말씀드려 볼게요. 알바 2년 했어요. 커피 알바 2년. 그러고, 동네에 아예 이름도 모르는 카페. 진짜 저 총구석에 박혀있는, 삼성동이 되게 총구석입니다. 거기에 박혀있는 13평짜리 카페를 동업으로 하고 있는 애가 책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책을? 카페 창업에 대한 책을. 기가 차죠? 제가 스스로 쓸 수 있나? 나한테 그런 자격이 있나? 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 자격이 있을까? 이거는 내가 작가가 될 자격이 있나? 근데
자격은 그 누구도 나에게 주지 않고요. 누가 주냐면 스스로 줘요. 스스로 작가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스스로 작가가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첫 줄을 씁니다. 작가가 돼서. 카페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부터 다시 작가가 아닌 상태로 넘어와요. 쓸 수 있나? 그 다시 작가가 되기를 원하노라 다 했어요. 이거를 첫 줄부터 끝 줄까지 다 써야 원고가 나와요. 무조건. 그러니까 두 번째 책보다 좀 쉬워요. 왜냐하면 정체성이 작가이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 책은 작가와 작가 아닌 애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작가인 상태로 다 쓰잖아요. 그거를 출판사에 갖다 놓으면 출판사에서 그게 책이 나오잖아요. 그럼 서점에 깔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작가네? 라고 하죠. 그러면 저는 책이 나왔을 때 작가였나요? 아니죠. 6개월 전부터 작가였어요. 그러면 부자는 지금 빚이 20억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난 부자가 될 거야. 1000억을 벌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부자겠죠. 근데 사람들은 언제 안 하면 1000억을 벌고 나서야 저 사람이 부자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걸 좀 깨닫는 거죠. 이제 우공이탄 얘기를 이제 넘어가야 돼. 잠깐만. 자, 오도 실험 하나만 합시다. 하나만. 자, 신체에 대한 오도 이거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손을 이렇게 펼쳐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 손을 보면은, 요거 있죠, 요거. 요 중심선. 네. 중심선을 이렇게 대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자, 중심선을 대고 보면은, 더 짧은 중지손가락 있죠? 더 짧은, 욕하는 거 아닙니다. 더 짧은 중지손가락 보이죠? 자, 짧은 애를 이렇게 앞에 놓으세요. 짧은 애를. 자, 짧은 애를 보세요. 똑같으면 아무 손가락이나 하세요. 똑같으면 아무 손가락이나. 자, 긴 애는 편하게 쉬세요. 긴 애는 편하게 쉬세요. 자, 우리 누나인지 아니면 동생인지 얼굴이 잘 이해하셨죠? 네.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만 보라고. 이렇게. 빨리 봐보세요. 내 마음이 어려워지려고 그래. 자, 보세요. 이제 자기 손가락 보셔야 돼요. 알았죠? 자기 중지 손가락 보는 겁니다. 짧은 거. 자, 그러면서 의도를 가져볼 거예요, 우리가. 중지가 길어진다라는 의도를 가져봅시다. 상상을 해봅시다. 중지가 쭉쭉쭉쭉 길어지는 거예요. 중지가 길어진 상상. 두 손 다 하면 안 돼요. 한 손만 하셔야 돼요. 한 손만. 중지가 길어지는 상상. 자, 중지가 엿가락처럼 쭉쭉쭉 늘어나는 상상을 해보세요. 말로 한번 해볼게요. 중지가 길어진다. 네, 중지가 길어진다. 네, 중지가 길어진다. 이러면 약간 사입이 온 것 같죠? 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중지가 쭉쭉쭉 길어지는 생각. 자, 요 정도 됐습니다. 다시 맞춰보세요. 그러고 대보세요. 중지가 길어져 있을 겁니다. 신기하죠? 키가 7cm가 자란 사례가 있고 살이 5kg가 빠진 사례가 있습니다. 안 돌아온 거 아니야? 돌아와요. 돌아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우리 몸에도 오더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0초 의도를 한 거잖아요. 몸이 변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난 뭘 해도 안 될 거야. 야, 다 불경기야. 뭐 장사한다고 돈 벌겠어? 믿음대로 될지어다. 되겠습니까? 근데 난 뭘 해도 될 거야. 난 1000억 원을 벌 거야. 나는 뭘 해도 좋아. 믿음대로 되는 거죠. 약간 그런 겁니다. 우공이산 이야기 넘어가야 돼. 자, 신기하죠? 자, 쭉 넘어가야 돼. 쭉. 자, 우공이산. 자, 원래 실험이 좀 몇 개 있었는데 다음에 또 만나요. 1시간이라서. 자, 우공이산 혹시 아시는 분들 우공이산 안다. 우공이산. 보통 우직하게 노력하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죠. 잘못된 거예요. 자, 얘기를 해봅시다. 우선 마가복음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너희가 진실로 산더러 바다로 가라 하면은 산이 팍 들려서 바다로 쫙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뻥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대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우공이상에 나옵니다. 우공이상은 우공이라는 어리석은 노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 집 앞뒤로 태양산과 왕옥산이라는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 속에서 산은 삶의 문제를 상징해요. 바다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바뀌어야 되는 곳이 바다고 산은 문제를 상징합니다. 근데 우공이 이 산을 볼 때마다 90년 살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돌아서 가려니까. 그래서 어느 날 산을 옮겨서 불편을 덜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마음을 먹고요. 자, 90세 때요. 자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어요. 나는 산을 옮길게요. 이렇게. 이게 딱 우리의 알람, 이제. 우리는 깨어날 때가 된 거예요. 산을 옮길게요. 이러니까 모두 찬성을 합니다. 근데 누가 늘 반대해요? 아내가 늘 반대하죠. 아유, 여보, 그거 산 옮기면, 여기에 산 이렇게 옮기면 여기 산 생기겠지. 그럼 요거 산 이렇게 옮기면 여기 산 또 생기겠지. 무슨 말인지 알죠? 산을 옮기면 여기 생기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공이 저널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바다에 갖다 버리자. 어디에 버립니까? 발의 바다에 갖다 버리자.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되겠구만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뭘 했냐면 며칠 뒤에 이제 우공이랑 우공 자식들이 삽을 가지고 가서 한 삽 풉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가난한 과부와 그 아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 산을 팔겨, 없앨겨. 그러니까 과부가 갑자기 저도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사람들이 돕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한 번 삽질한 거예요. 하루 삽을 푸고요. 그 다음에 그 과부가 와서 하루 도와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지혜로운 노인 지수가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꼭 지혜로운 애들은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요. 걱정을 하루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공 자네 90년생 그렇게 멍청한 줄 알았는데 더 멍청한지 몰랐네. 자네 그러다 뒤져. 그러다가 뒤지면은 어떻게 할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이거 90세인데 야 그거 너 5년 팔고 95세에 뒤진다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껄껄껄 웃으면서 아이고 나야 뭐 죽어도 우리 아들이 있고 우리 손자가 있고 손자가 손자를 낳고 손자가 손자를 낳으면 산은 그대로 있고 우리 애들은 늘어나고 한 삽씩 퍼서 나르면 산은 없어질 걸세. 너무 완벽한 논리죠. 그러니까 지수가 듣고 나니까 왠지 그럴듯해. 아니 이걸 반박할 논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할 말이 없어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들었냐면 그 산에 사는 산신령 2명과 발의 발의 신이 들었어요. 듣다가 보니까 제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산을 옮기겠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산을 옮기면 산신은 산에 살기 때문에 산이 없어지면 걔네 이제 소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 2개를 바다에 두면 바다도 소멸되는 거예요. 3명 신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쟤 왠지 할 것 같아. 이래가지고 씨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이제 옥황상제를 찾아갑니다. 옥황상제 찾아가서 좀 말려주십시오. 저 이상한 할아버지 지금 갈 때가 됐는데 좀 빨리 데리고 가자. 빨리 데리고 가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옥황상제한테.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한번 본 거예요. 우공이라는 애를 딱 보니까 90 할아버지가 결연한 뜻을 가지고 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을 없앨게요 이러면서. 딱 보니까 가르게 산을 없앤대. 그러고 막 산신들이 걱정해. 그래서 옥황상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 거인 신을 불러서 산을 들어서 딴 데다 갖다 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고 보니까 산이 없어진 겁니다. 이게 우공이산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공이 한 일은 뭡니까? 삽질. 아니 그것도 오래 안 했어. 그냥 한 번 이게 야씨 없앨겨.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야 무슨 우공이산 끈덕진 사람이 다 이겨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야기가 아무리 제가 논리적인 사람이라서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우공이 한 노력은 뭔가 없잖아요. 우공이 한 거는 큰 생각을 한 거예요. 큰 생각. 맞죠? 산을 없앨 거야 라는 의도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뭐를 했냐면 옥황상제가 옥황상제의 상징입니다. 옥황상제는 그 우주는 우주의 장, 에너지 장 혹은 양자장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우리의 생각에 반응하는 어떤 양자장이 있는데 이 양자장이 의도를 듣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산을 없앤 겁니다. 이런 이야기의 상징이지 우공이 노력한 거는 삽질 한 번밖에 없어요. 그쵸? 우공이 산 하나를 다 옮겼으면 내가 인정해. 우공이 씨발 10년 동안 이래갖고 산 하나 다 옮기니까 옥황상제가 산 하나를 이거 아니잖아요. 삽질 한 번 한 거죠. 근데 마가복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야 이거 진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지. 야 이거 진짜야. 야, 진짜 내가 진짜 뻥치는 거 아니고 야 진짜 잘 들어봐. 네가 이 산도 들려서 바다로 가라고 하잖아. 바다로 가는겨. 근데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의심하면 산이 가라앉는다는 거죠. 자, 우공이산 이야기에서 산을 없애겠다. 우공. 1,000억을 벌겠다. 우공. 대표님들도 매출의 100배를 띄우겠다. 우공입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우공들이 만들어냈어요. 하늘을 날겠다. 미친 거 아니야? 야, 하늘이 어떻게 날아? 자전거 막 팡! 안 죽었어. 다시 한번 날아보겠어. 이런 게 하늘을 나는 거고요. 말보다 빠른 뭔가를 만들 거야. 그쵸? 지구편 반대편에 바로 얼굴이 보이는 기계를 만들 거야. 다 우공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공들이 만들고 있죠. 그러면 산이 움직입니다. 실제로. 내가 1,000억을 벌 거야. 그럼 산이 팍 하고 뒤져요. 진짜. 뒤져. 난 1,000억을 벌었어. 아이 그럴 리 없잖아. 팡. 이게 같은 형태의 오더라서 두 개가 충돌하는 거예요. 난 1,000억을 벌었어. 아이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 팡.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산이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구절이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명령문이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 산이 없어졌다고 믿는 겁니다. 현재 시제로. 언젠가 없어질 거야. 없어졌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산이 없어질 거야. 그러고 그냥 나는 한 삽 뜨면 돼요. 그럼 옥황상제가 와서 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우공이산과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더는 원하는 것을 주문하는 것을 말하고요.
자, 우리도 우리의 삶을 매 순간 오더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인지해 보면 좋아요. 어떤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생각인가? 그러니까 인지입니다. 인식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딱 들었어요. 카드값 어떻게 하지? 그러면 카드값에 대한 생각이 들겠죠. 걱정과 염려를 하면 걱정과 염려스러운 삶이 계속 펼쳐집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빠져나오냐면 내가 원하는 게 뭐지? 그러니까 의도를 한번 파악해 보는 거예요. 카드값이라는 폭풍 속에서 폭풍만 보면 안 되고 카드값을 어떻게 하자는 걱정을 하면 거기에 내 어떤 의도가 있나요? 나는 부자로 살고 싶어. 나는 풍족하게 살고 싶어. 그 의도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지? 난 풍족한 삶이야. 풍족한 건 뭐지? 좀 더 구체적으로 1,000억을 벌었어. 1,000억을 벌면 뭐지? 약간 이런 식으로 원하는 그림을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게 오더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현실은 창조했다는 걸 인식하고요. 원하는 것도 내가 창조한 거고 원하지 않는 것도 창조된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고백이 아니라 원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한 고백을 해야 돼요. 현재 시제로. 그리고 그 상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존재가 된다면 그것은 대표님들 삶에서 펼쳐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오더입니다. 감사합니다.